낭만사전 고민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오늘 고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영화 음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 여러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그 쟁점들이 예술 분야에도 깊이 연관된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예술인이 어떤 한 개인에게는 끔찍한 범죄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버젓이 부와 명예를 아무렇지도 않게 누르는 일도 파다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예술을 생산한 주체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가 그 생산물을 그대로 때로는 재구상하여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또 얘기를 했고요. 물론 방구석에서 혼자 노래를 듣고 영화를 보는 일까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 연관이 안 된 곳이 없으니까 이런 주제로 얘기해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뭐 철학적인 대답도 좋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고민을 남겨줬는데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정말 이 첨예한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허남 평론가님은 어떤 영화를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창동 감독의 이제 미량 준비했거든요. 뭐 간략하게 줄거리 말씀드리면, 이제 극중 전도연이 아들과 함께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유괴당해가지고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해자가 잡히게 되는데, 그 가해자가 있는 교도소로 극중 전도연이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 가해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극중 전도연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죠.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고통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이 가해자에게 끝난 것인가? 라고 할 때 생기는 고민.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고민 남겨주신 분의 이야기와 좀 결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그 가해자가 예술가인데 그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럴 때 이 피해자가 저는 지워진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가해자가 만든 예술이 대중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피해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소비가 과연 윤리적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가해의 예술 같은 경우는 소비하면 안 된다 라고 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용기의 정치학이라는 슬라보의 지적의 최근작인데요. 이 작품의 원제는 The Courage of Hopelessness, 그러니까 희망 없음의 용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희망이 있어서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태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도 많이 마련해 놓고 있고요. 지적이 주장하는 바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삶의 방식에 투쟁을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삶의 방식은 적대적이며 갈등과 비일관성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문화에서 투쟁을 연대하는 것뿐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단순한 뭐 이분법적인 귀결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 자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를 이렇게 관찰하고 또 들여다보는 그런 모든 태도를 포괄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연 올려주신 분께도요, 어떤 하나의 사안을 딱 결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마 그런 맥락하고도 또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지만 이 중에 성의 정치에 관한 논쟁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이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아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십 년 전에 프랑스의 진보적인 출판 기업이 소아성애를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아동과 성인을 인위적으로 떼어놓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노출할 수 있는 권리는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의견을 사악하며 억압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도 되나?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는 사르트르, 보부아르, 데리다, 바르트, 푸코, 아라공, 가타리, 둘레즈, 돌토, 리오타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름들이 대거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소화성애는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네. 그 당시 그러니까 60, 70년대의 분위기 하에서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식인들의 어떤 행위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럼 시대 정신이 2020년대에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한 가해자의 작품들 그것을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굳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대의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실은 그 피해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듯이 가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해자라고 했을 때 그 가해자가 정말 반성 없이 속죄 없이 어떤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피해자에게 간절한 반성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은 잘 따져보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작품을 우리가 뭐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할 어떤 또 기준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는 이것이 지나친 이분법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아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허나운 평론가님은 오늘 이 사연에 대해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저는 슬라보의 지적의 용기의 정치학이라는 책 권해드렸습니다. 낭만사전 고민상담소 마치겠습니다.